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취업을 목표로 선정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이제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걸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원했던 기업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뭐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꼭 좀 스크린하고 점검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차원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좀 그 회사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사업 모델을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BMG 모델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팅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이제 책이 있죠. 자, 이 내용에서 나오는 9가지 프레임이 좀 있거든요. 이 프레임을 한번 여러분이 그 회사를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크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어떤 부분에도 어떻게 녹아 들어가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그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는요, 비즈니스 모델 블록이 총 9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9블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순서가 첫 번째, 자, 이 기업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고객은 우리 B2C, C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될 거고요. B2B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객이 기업이 되겠죠. 또 B2G도 있을 거고요. B2G, 정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이 기업의 고객은 누구고, 현재 어느 고객에게 특화되어 있고, 고객과는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며 파는 물건을 써본 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또 사업이 확장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업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지? 어떤 편의성? 어떤 친절함? 어떤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시는 거죠. 세 번째 영역은 그들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그게 이제 세 번째 채널이 됩니다. 세 번째 박스가 채널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직접 영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 간접 판매라 그러죠. 간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통한 가치를 고객에게 어떤 채널로 다가가서 고객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이 부분을 이제 다루시는 것이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고객들과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친밀도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이 영위되고 있지? 이게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거든요. CR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단골 고객 장사 영역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 왜 요즘 무인 서비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판기 형태로, 키오스크나 이런 자판기 형태로 해주는 이런 정도 영업도 있을 거고요. 고객 관계,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어느 정도 강도와 친밀도로 진행하는가, 이것도 한번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는요, 수익과 내용들이 이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항목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수익으로 들어오는지, 매출 금액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수주 사업도 있고요. 한번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 뭐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인터벌을 가지고, 그렇죠? 기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건 그날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레버뉴 스트림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구성도 한번 좀 보시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판매 사이드의 영역이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급 사이드, 생산과 공급 사이드의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키 리소스가 뭐냐는 겁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 중에 가장 핵심 자원은 어떤 거고, 거기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키 리소스라면 이러한 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키 액티비티가 돼요. K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A 영역이 만들어지죠. 여러 활동을 하겠죠. 모든 활동들을 다 할 텐데 핵심적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이 회사에서는 주로 핵심 활동을 이런 걸로 보는구나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키 액티비티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키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가긴 하겠지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협력사들하고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키 파트너사들하고 어디가 있는지,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나 관계자, 협력사들이 어디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를 보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너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키 파트너, KP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코스트 스트럭처. 그래서 비용 구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무 구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 어떤 비용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나인블락이 완성이 되거든요. 요걸 한번 작성을 쭉 해보시면서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인블락, 그래서 우리 BMG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요거 보신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거든요. BMC 모델을 가지고서 정리하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